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상승 모멘텀, 레키로나주 유럽 승인 언제, 시장 돌파는 바이오주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루한 시장 박스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 매수 전환을 위한 조건은? 세 번째, 바이오주가 시장 돌파주 가능성은? 네 번째,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유럽 승인 임박. 미국 시장은 3차 유행 우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94%, 나스닥 1.1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각도를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또한 나스닥 역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불안감 또 이런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금리 상승만큼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보고 우리 시장은 그나마 양호하게 선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거래소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0.79%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십자 모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어를 나름대로 잘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저점 2929포인트 선을 저점으로 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좋은 모습이잖아요.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것도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구도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하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서 지루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이러한 시장 분위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4,8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863억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 특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하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종목 중심 장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오늘 또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 LG화학도 매도죠. 기아차, SK하이닉스,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패시브 자금 쪽에서 지수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 시장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의 매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삼성중공업, 파마리서치,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카카오, 삼성 SDI 이런 정도인데, 전체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또 신고가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빼고는 대부분 뭐가 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이고, 카카오는 그나마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삼성 SDI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측면이죠. 지금 금리의 불안감, 미국 제10년물 금리의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금리 수준이 1.7에서 1.8%대 여기서 등락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 하면은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대라든가 2%대까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시장은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금리 역시 박스권을 보이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음 주 또 4월 달로 넘어가면서는 금리의 안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며, 특히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경기의 방향이 좋아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OECD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요 파란색인데요. 최근에 이 경기 선행 지수가
100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회복을 한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선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이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100 이상은 경기가 좋다고 보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이 100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크게 내려갔다가 이제 원위치 100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정말 좋아질 것인가, 파월이 이야기를 했듯이 6.5%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 이 괴리도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속도의 차이죠. 너무 빠르게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지금 좋아지느냐, 이 속도의 차이가 서로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의 조정 과정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실적 측면, 경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잖아요. 언제쯤 어떠한 조건이 되면 돌아올 것인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신흥국에 대한 펀드 쪽에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ICI 이머징 마켓 펀드 넷 플로우를 보시면은 ICI는 뭐냐면은 미국의 자산운용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펀드의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인데요. 뭐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펀드 쪽으로 돈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에 대한 아직은 확신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흥국 쪽에 외국인들의 펀드 쪽에 돈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적극성은 아직은 뛰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렇다면은 경기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들이 지표로서 나오면서 또 우리 시장도 여기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 자금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이탈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LG화학이 바닥을 확인해 주는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 약한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현대차는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카카오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셀트리온은 오늘 바닥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3월 10일자 영상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바이오주들이 시장의 돌파구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조금 더 강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실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바이오주들이, 두 번째로 그림에서 보시듯이 시장에서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이 거래소 시장에서도 의약,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바이오란 측면이죠. 또한 조정 기간도 가장 길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상황이고 쭉 밀렸지만 오늘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래서 저점이 좀 높아지는 구도가 나오면서 한 단계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제약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바이오 쪽은 내려가지도 않아요. 옆으로 기는 행보 양상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물론 제가 처음에 3월 10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최근에 월요일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지금 바이오가 주도주라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상승 모멘텀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레키로나주죠. 이것이 과연 유럽에서 승인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게 가시와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유럽의약청의 CHMP에서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22일에서 25일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인데 당연히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레가담비마비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요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언제쯤 유럽에서 승인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이죠. 2월 25일 날 유럽 의약품청의 품목 허가 사전 검토, 이것이 바로 롤링 리뷰가 되는 것이죠. 롤링 리뷰는 CHMP에서 신속히 우선 검토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기 상황일 때 지금 빨리 하자, 이런 개념으로 롤링 리뷰를 시작을 합니다. 별개로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EMA 품목 허가가 나오기 전에도 도입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가가 나오기 전에 각 개별 국가들이 긴급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CHMP 정례 회의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25일까지 회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26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발표가 사용 권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만약에 사용 권고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의 과정은 허가가 되는 것이죠. 조건부 허가든 허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 지금 막바지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번 CHMP 3월 정례회의의 발표는 3월 26일 날 나온다는 것이죠. 3월 26일 날인데 유럽의약청이 어디에 있냐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8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26일 날 오전 9시에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26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오후 5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셀트리온 측에서 만약 금요일 장이 끝난 이후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월요일 날 오전에 보도 자료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 재료는 모멘텀은 살아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각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수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즉 CHMP에서 사용 권고가 나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1개월까지도 안 끌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허가가 나오기 전에도 국가별로 유럽의 31개 국가죠. 이 국가별로 각 국가별로 바로 레키로나주를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3차 대유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과정들은 이것이 발표가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한층 더 올라간 상태,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면서 어느 나라든 수출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모멘텀으로서 확실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1분기 실적 측면도 마찬가지고 2분기, 3분기, 4분기 쪽에서는 레키로나주에 대한 실적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여전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레키로나주가 포함이 된다면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들어오는 유플라이마잖아요. 이 유플라이마 부분도 올해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지금의 바닥권에서의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코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습들이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이 39,000주 매도, 외국인들은 9,2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이 5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헬스케어는 역시 개인들이 10만 주 넘게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4만 주, 기관이 6만 주 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손이 좀 바뀌는 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지금 손바뀜 현상이
양호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또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제 힘든 과정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므로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